제8강 세계 경제와 대공황 1920년대 1930년대 1. 1920년대의 경제 호황과 금융 자본주의의 확장. 1920년대는 흔히 광란의 20년대 로링 트웬티즈로 불리며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경제적 번영, 기술 혁신, 문화적 역동성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 시기에는 산업이 급속히 확장되고 과학적 관리법 테일러리즘의 확산 덕분에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대량 생산과 소비자 신용의 확대로 소비 중심의 성장이 촉진되었다. 특히 포드의 조립라인 기술을 선도한 자동차 산업은 미국 경제를 변모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전반적인 산업 발전을 상징했다. 이러한 성장을 이끈 중심에는 금융 자본주의의 부상이 있었다. 이는 산업 생산보다 은행, 투자회사, 금융시장의 힘이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되면서 영국을 대신해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신용 완화, 투기 열풍, 투자 신탁의 확산 덕분에 투자붐을 경험했고 주가가 급등했다. 또한 1920년대는 특히 미국 은행들을 중심으로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국제 대출이 확대된 시기였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유럽 국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미국의 대출에 의존했다. 특히 독일은 도스플랜도즈 플랜 1924에 따라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미국 자본에 의존하게 되면서 국제금융의 취약한 상호 의존성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번영 아래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농촌 빈곤이 심화되었으며 소득 불평등도 급격히 확대되었다. 또한 경제 호황의 상당 부분은 지속 불가능한 투기 활동에 기반했으며 특히 미국이 큰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세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2. 1929년 대공황과 주요 원인. 1929년 10월의 월스트리트 주식시장 붕괴는 깊고 장기적인 세계 경제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주식시장 붕괴는 극적인 사건이었지만 대공황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는 이미 존재하던 글로벌 경제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방아쇠의 역할을 했다. 대공황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과잉 생산과 소비 부족 산업과 농업. 부문 모두 생산량이 소비자 구매력을 초과하면서 가격 하락과 대규모 해고 사태를 초래했다. 투기적 금융 관행 주식을 맞은 거래 차익금으로 주식 매수하는 등 투기가 만연해 있었고 이는 지속 불가능한 자산 거품을 형성했다. 투자자 신뢰가 무너지자 거품은 붕괴했다. 은행 붕괴와 신용 수축 주식시장 붕괴로 인해 은행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사라지면서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과 수천 개 금융기관의 붕괴가 이어졌다. 은행이 무너지면서 신용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었다. 근본이제 통화를 금에 고정시키는 국제 근본이제는 각국의 경제 위기 대응을 제약했다. 금 유출과 외환 위기를 우려한 각국은 통화평가절하나 경기 부양을 꺼렸다. 세계 무역 붕괴 미국의 스무트 마이너스 홀리 관세법 스무트 마이너스 홀리 테러프 액트 1930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 세계적인 보복 관세 전쟁을 촉발시켰고 국제 무역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대공황은 단순한 금융 붕괴를 넘어 자본주의 구조 자체의 위기를 반영했다. 이는 소득 분배, 생산 구조, 글로벌 자본 흐름에서의 심각한 불균형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드러냈으며 체계적인 개혁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대공황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대공황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치명적이었다. 1932년까지 세계 산업 생산은 36% 이상 감소했고 세계 무역은 3분의 2 가까이 축소되었으며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25%에 달했으며 독일에서는 30%를 넘어서 사회적 불안이 극심해졌다. 주요 경제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량 실업산업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대규모 해고가 발생해 빈곤과 노숙 문제가 심화되었다. 농업 위기 농민들은 가격 폭락과 함께 대규모 농장 압류에 직면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더스트 볼로 인해
농촌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다. 통화평가절하 1931년 근본이제를 포기한 영국 등은 수출 촉진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회복했지만 근본이제를 유지한 프랑스 등은 장기 침체를 겪었다. 세계 무역 붕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각국이 고율 관세를 도입하면서 세계 무역이 급감하고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되었다. 정치적 불안정 대공황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극단주의 이념의 부상을 초래했다. 독일에서는 경제 절망이 히틀러와 나치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세계 각 지역별 영향. 미국은 1930년대 후반 뉴딜 정책과 전시 동원 체제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침체를 겪었다. 유럽은 국가마다 충격 정도가 달랐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라틴 아메리카는 1차 상품 수출에 의존했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타격을 받았지만 일부 국가 브라질, 멕시코는 수입 대체 산업화로 대응했다. 소련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공황의 직접적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 중앙계획 경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기회로 삼았다. 4. 국가별 대응 뉴딜과 계획 경제. 미국 뉴딜루 딜. 대공황에 대응하여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1933년부터 1939년까지 뉴딜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경기 회복, 구제, 개혁을 목표로 한 일련의 경제사회 개혁 프로그램이었다. 뉴딜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서 국가 개입과 규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의미했다. 뉴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제 프로그램 시민보존단 CCC, 공공사업 진흥국 WPA 등은 실업자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했다. 은행개혁 긴급은행법 이머전시 뱅킹 액트과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설립으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 금융규제증권거래법 시큐리티즈 익스체인지 액트 제정으로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설립해 주식시장 감독을 강화했다. 농업조정법 AAA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생산을 통제했다. 사회보장법 1935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을 도입해 현대복지국가의 기초를 마련했다.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경제를 안정시키고 연방정부의 역할을 재정의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 소련 계획 경제와 5개년 계획. 자본주의 국가들이 위기에 빠진 동안 소련은 자신들의 경제 시스템을 성공적 대안으로 홍보했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은 1928년부터 5개년 계획을 통해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를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제산업화 국가 자본을 중공업 철강, 석탄, 기계산업 등에 집중 투자했다. 농업 집단화 개인 농장을 폐지하고 집단농장 코로지우로 통합했으며 이에 대한 저항과 기근 특히 우크라이나의 홀로도모르를 초래했다. 외국 자본 배제 서방과 달리 소련은 외국 금융시장과 연계를 끊고 자력으로 경제를 운영했다. 1930년대 중반까지 소련의 산업 생산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는 인간적 고통과 정치적 억압, 비효율성의 대가를 치른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서구 좌파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은 소련 모델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결론. 대공황은 20세기 가장 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로 자본주의와 국제 경제 질서의 전환점을 이룬 사건이었다. 금융 자본주의의 취약성과 근본이제의 한계, 규제 없는 시장에 대한 신뢰의 붕괴를 드러냈다. 이 위기는 국가의 경제 개입 필요성을 재평가하게 만들었으며 이후 케인스주의 경제학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 체제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동시에 대공황은 각국이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상이한 길루스벨트의 개혁적 뉴딜과 스탈린의 권위적 계획 경제를 보여주었다. 대공황의 유산은 20세기 중반의 정치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 경제 정책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다.